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언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올라온 사연 중 제 이야기가 정말 제일 역대급이 아닌가 싶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이자카야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사실 한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지금의 남편이 재혼입니다. 전 20살 초반에 결혼을 한 번 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직장에 들어갔어요. 대학 나온 사람들에 비해 학력이 낮았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별거 있겠어요. 그냥 온갖 잡일을 다 맡아서 했는데 학교 안 나가고 시골에서 상경한 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회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 곧 회사에서는 법이었고 저 포함 직원이 4명 뿐이었기에 아무도 대들거나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절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술자리도 피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 술자리를 피할 수 없게 되어서 술 한 잔 못 마시는 제가 그 회사 대표 때문에 한 병이나 마시게 되었어요. 눈 떠보니까 모텔에서 제가 그 남자랑 같이 옷 벗고 누워있더라고요. 도대체 나한테 뭔 짓 한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직원들이 다 입을 맞추고 저와 대표가 만날 수 있게 술 마시라고 자리를 피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달거리를 안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보았더니 2줄이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이게 뭐야 어떡할 거야 라고 했지요. 대표는 미안하다고 하며 책임지겠다며 말하는데 마음 약한 저는 또 화도 못 냈고요.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신고할 수도 없었고 그냥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표의 바람대로 대표의 여자가 된 거였지요. 대표는 이름만 대표였지 회사가 크지도 않았고 버는 돈도 많지 않아서 저는 투룸짜리 대표의 집에 들어가 바로 살림을 시작했어요. 웨딩사진 결혼식은 당연히 없었지요.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심장이 잘못되어서 태어난 지 3달도 안 되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달픈가 싶었습니다. 애가 없으니 저는 더 이상 대표랑 같이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만 있었지요.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저는 정말 용기를 내서 대표의 집에서 뛰쳐나와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로 전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남자라는 생명체의 정이 뚝 떨어져서 10수년간 남자를 만나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김치랑 밥만 먹고 모은 돈으로 변두리에 술집을 차렸고요. 그때 저희 가게에 술 납품해주는 직원이 지금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이력도 있고 다시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자영업을 하고 먹고 살다 보니 저도 외롭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나 봐요. 저의 넋두리를 하나하나 받아주는 그 납품원한테 반했고 저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 사귀게 된 거였지요. 참 행복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제 과거를 숨길 수 없었기에 지금의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나 이런 일 있었어. 그래도 괜찮아? 법적으로는 초혼이지만 난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었고 아이까지 낳았었어. 라면서요. 사실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절 떠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과거가 뭐가 중요해 하며 절 감싸 안아주더라고요. 고맙고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채 같이 살았어요. 변변치 않은 형편에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남편은 제 집으로 들어왔지요. 저와 결혼한 남편은 술 납품 배달을 그만두고 제 가게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어요. 요리 솜씨가 좋았던 남편은 금방 주방에 적응했어요. 같이 일할 수 있게 되니 힘도 나고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할 때도 남편이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힘들 때 저의 고민을 들어준 식자재 납품 여사장님께서도 저와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듣고 엄청나게 좋아해 주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주책이야 라고 욕 들을까봐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식자재 여사장님께서는 축하한다고 엄청 좋아해 주셨고요. 사장님 너무 축하해. 정말 너무 부러워. 나는 반백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혼자잖아. 에휴 부러워. 에휴 정말 남편 너무 잘생겼고 훤칠하고
목소리도 좋아서 내가 콕 찜했는데 자기가 먼저 채가네. 질투난다 질투나. 됐고 행복하게 지내야 해. 장사 더 잘 돼야지 우리 업체도 잘 되지. 하여튼 진짜 축하해요. 아유 부러워 죽겠네 정말. 하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식자재 여사장님은 원래부터 안면이 있었기에 가끔 셋이 만나서 술도 마시고 스트레스도 푸는 날들을 가졌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뒤쪽에 있던 나이트 부지가 팔려서 매각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3달 뒤에 완전 영업 종료가 된다는 거였어요. 새벽 매출을 꽉 쥐고 있었던 게 나이트 손님들이었는데 나이트가 사라지면 매출에 타격이 갈 게 뻔했어요. 예상대로 나이트가 문을 닫자 매출은 절반이 아니라 거의 20%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건비도 못 주고 월세도 못 낼 판이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월세라도 내야겠다는 마음에 점심 밥 장사라도 해보았지만 택도 없었습니다. 가게 내놓고 권리금이라도 받으려고 아등바등 몇 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빚에 권리금도 포기하고 가게를 뺐어요. 월세 내느라 생긴 빚 때문에 생활은 힘들어졌습니다. 졸주의 남편과 저는 실업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을 잃은 남편은 무기력증에 빠져서 술만 마셔댔어요. 여보 정신 차려. 술 마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미란 곰탱이야? 빨리 일해서 다시 돈 모을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야 진짜. 당신이 내 마음 알아? 내가 그 가게에 얼마나 애정이 있었는데. 세상은 날 싫어하나 봐.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게 아닐까? 라며 펑펑 우는데 거기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남편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졸지에 가장이 된 저는 식당일, 청소일 등등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돈은 많이 벌더라고요. 새벽 일찍 일어나 밤이 될 때까지 2탕 3탕을 일했으니 당연히 돈은 벌었지요. 비록 건강과 맞바꾸긴 했지만요. 돈이 생기니 남편한테 이것저것 힘내라고 옷도 사주고 하니까 점점 남편은 활기를 찾더라고요. 남편도 어찌저찌 일을 구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빚도 다 갚을 수 있었고 투룸 전세에서 화장실 1칸, 방 2칸짜리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말할 수도 없었지만요. 그러다 제가 집을 마련하고 조금 남은 돈으로 다시 아주 작은 가게를 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금이 부족했기에 1년, 2년 더 일할 생각이었고요. 일을 더 늘리려고 알아보던 중 가스 검침업니 투잡하기에 좋다고 하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용시설 점검원 자격증을 따고 검침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다시 할 생각이었기에 예전에 친했던 식재료 사장님에게 연락을 취해보아 사장님 잘 지내세요? 얼마 만이에요? 가게 그때 접고 거의 10년 넘게 연락 안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일해서 가게 다시 차릴 생각인데 그때 다시 식재료 사장님한테 부탁할게요 라고 하자 그렇게 친하고 살갑게 지냈던 거래처 사장님은 웬일이야? 그래 뭐 잘 지내죠? 그래 그건 나중 일이고 나 좀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말하자고 그래 하며 툭 전화를 끊는 겁니다. 반가운 목소리를 바랬지만 들려오는 반응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마치 제가 껄끄럽다는 듯이 빨리 끊고 싶어하는 목소리였어요. 아, 내가 가게 망했으니까 그래서 나를 멀리하려는 건가? 하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검침원과 주방일을 겸업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새로 시작한 검침원 일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계량기가 외진 곳에 있어서 거미줄이 온몸에 붙은 적도 있었고 쓰레기 더미를 밟고 올라가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친 적도 있고 무엇보다 집에 들어가 검침하고 누수되는 곳 확인하려고 할 때면 나이 지긋한 노인네들이 희롱하는 일도 있었지요. 여름엔 땀이 뻘뻘 나는데 온 지역을 돌아다니니 다리가 부서질 듯이 아팠고요.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다시 밖에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어딜 가, 이 미친년아. 이게 대체 뭐야? 왜 우리 남편인 당신 집 가족 사진에 있어? 라고 소리치며 붙잡았어요. 안간힘을 다 쓰며 도망가려는 그 여자 머리 끄댕이를 붙잡고 질질 끌고 왔지요. 왜 그 나이 먹고 노처녀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남의 집 남자 몰래 만나느라 노처녀 행세했던 거구나. 니들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만났냐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제 가게 망하고 난 뒤로부터 남편은 그 여자와 몰래 만났더라고요. 딱 저랑 그 거래처 사장이랑 연락이 끊길 때 남편은 거래처 사장과 미래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쩐지 가게 운영할 때 셋이 같이 술 마실 때 유난히 둘이 말을 많이 하고 웃더니 결국엔 이런 거였구나 라는 배신감이 몰려오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여자의 배 위에 타서 냅다 아구창을 날렸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남자아이는 왜 그래요 우리 이모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겨우 사건이 중재되었습니다. 남편을 서해 불러서 삼자대면을 했고요. 했어요. 남편이 변명을 듣자 하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가게 망하고 우울증이 힘들어할 때 식자재 납품업자 그 노처녀가 위로해주면서 자기를 꼬셨답니다. 돈도 펑펑 줄 수 있게 카드 주고 나랑 몰래 만나자고 하면서 유혹하길래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 그래서 그런 건지 난 죄 없어 하면서 초등학생도 안 할 변명을 하길래 신고 있던 신발 던져서 그놈 얼굴에 던졌어요. 은행 터진 거 잔뜩 밟아서 똥냄새 풀풀 나는 거 던져서 은행 찌꺼기가 묻어서 노래진 얼굴을 보니 그나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노처녀 식자재 여사장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술 납품 배달을 하는 환칠하고 떡대 좋은 남편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제 술집이 쫄딱 망하고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니 그 틈을 타서 남편에게 접근한 거였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정말 당신 소름 끼친다. 내가 쎄 빠지게 돈 벌어서 먹여 살렸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내일 모레 70인 여자랑 두 집 살림을 차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바다 코끼리처럼 살은 뒤룩뒤룩 쪄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 숭덩숭덩 빠지는 너 같은 쉰내나는 남자가 뭐가 좋댔냐? 그래 나야 좋지. 저 여자한테 가서 네 똥 닦아달라 해. 딱이네. 라고 하고 그 불륜녀한테는 얼굴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네. 돼지 껍데기가 세겹 수준이야.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거래처 사장님이니까 네네 하면서 대우해줬더니 나를 완전 물로하셨네. 그 나이 먹고 왜 시집 못 간지 알겠네요. 추해요. 정말 남의 남편 뺐으니까 좋아요? 내 남편은 물컹물컹 악어같이 생겨서 입술은 발라당 까지고 보톡스 때문에 심층 해양생물처럼 생긴 당신이 뭐가 좋대요? 아, 돈 때문이구나. 그래, 잘 살아봐요. 고소당할 준비하시고요. 진짜 더러워서 정말? 이라고 소리치고 나왔네요. 마음을 굳게 먹고 소송 바로 들어갔습니다. 상간녀 소송, 이혼 소송, 위자료 등등 전부 승소했네요. 참 그런데도 억울하더라고요. 고소해서 위자료랑 상간녀 소송으로 뭐 몇십억을 받을 수 있었으면 분이라도 풀렸겠지요. 10여 년간 속고 살았던 내 세월은 누가 보상해주련지. 그래도 소송 끝나고 받은 위자료 몇천만 원으로 가게 여는 시기는 더 빨라졌네요. 다행히 하늘이 도운 건지 학교 앞에 오픈한 밥 장사가 잘 되어서 그나마 그게 위로가 좀 됩니다. 남자 복이 없는 건지 제 인생은 남자만 들어오면 삶이 꼬이는 것 같아요. 2번 다시 남자 안 만날 거고 그냥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학생들 밥 먹이고 그릇 싹싹 비우고 가는 모습 보는 게 요즘 제 낙이네요. 머리털 휑하니 다 빠진 바다 코끼리 같은 남자놈이랑 아구처럼 생겨서 입술 발라당 까진 심술궂은 심해연년이랑 둘이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렵니다.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내 인생 살아야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탈탈 털어놓으니 속이라도 좀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